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후 세계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고 또 존재한다면 아마 지옥보다는 모두 천국에 가길 바랄 것입니다. 2010년 6살 소년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란 책을 출간했었는데 거짓으로 밝혀졌고 2014년에는 4살 소년이 3분간 천국을 경험한 책을 원작으로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란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콜튼이란 4살 나이로 글을 읽고 쓸 줄도 몰랐고 천국에서 만난 예수의 얼굴과 자신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다면서 천국에서는 아무도 안경을 쓰지 않고 아무도 늙지 않고 단순한 삶의 위로를 받는 환상의 장소가 아닌 모두가 건강하고 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장소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실제적인 장소인 것처럼 천국 역시 죽음 후에 영원히 살아갈 실제적인 장소일까요? 소년 콜트는 아주 단순하게 Heaven is for real, 천국은 진짜로 있어요 라고 했다는데 물론 이처럼 천국이 꼭 그렇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데 하지만 천국은 진짜로 있다는 자기 체험담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스스로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그리 멀리에 있지만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천국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8월에 국내에 개봉된 한국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가까운 미래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서울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단 한 곳, 황궁 아파트만은 그대로입니다. 소문을 들은 주변의 다른 지역 생존자들이 황궁 아파트로 몰려들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주민 대표 영탁을 중심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선 채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덕분에 지옥 같은 바깥 세상과 달리 주민들에겐 더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이어질 것 같았지만 끝이 없는 생존의 위기 속에 그들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생존 규칙을 따르거나 싫으면 아파트를 떠나야 합니다. 먼저 가수 김필이 부르는 나의 별이 되주어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득히 맘을 채운 이 온기가 더욱 번져간다. 해달픈 내 마음을 알아주듯 더욱 따스히 나를 다독인다. 나의 별이 되줘 이 삶을 감싸는 따스한 그대 품을 내가 지놓을 수 있겠소. 고단했던 나의 삶에 단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대 곁을 희생이 닳도록 내가 지킬 테니. 오로지 그대란 이유 그 하나로 내가 숨을 쉰다. 못 본 척해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애원하듯이 그대를 원한다. 나의 별이 되주오. 이 삶을 감싸는 따스한 그대 품을 내가 어찌 놓을 수 있겠소. 고단했던 나의 삶에 단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대 곁을 희생이 닳도록 내가 지킬 테니. 거친 비바람도 적시지 못하게 그대 가는 길 어디든 내가 서 있겠어. 들판의 저 꽃들도 그대를 닮아 있어. 어떤 어둠이 와도 향기는 사라지지 않듯이 고단했던 나의 삶에 단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대 곁을 희생이 닳도록 내가 지킬 테니. 서울에 아파트 단지 건설이 시작되던 1970년대의 뉴스의 인터뷰 영상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건설 기술이 발전해 건물들이 변화해가고 평수가 점점 늘기 시작하더니 50평을 넘어서기 시작하며 부동산에 공지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억, 20억 단위를 호가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현재 시점에 온 사방에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2023년 12월 13일의 서울에서 이상저온으로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는 추위 속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데, 얼마가 지난 후의 아침, 민성은 눈을 뜨고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 명화를 깨우지 않은 채 웨딩 사진이 걸린 안방을 둘러보고는 베란다로 향합니다. 베란다에 선 민성이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는데 펼쳐지는 바깥 풍경은 인류의 종망을 보여주는 듯 무너진 건물과 잔해로 뒤덮인 잿빛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폐허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오직 홀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바로 민성이 살고 있는 황궁 아파트 103동은 아마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상황을 살피러 내려가는 민성은 재난에 직면한 주민들이 아파트에 비치된 재난 표준 매뉴얼만을 뒤적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전기도, 수도도, 통신도 모든 것이 먹통이 된 상황에 결국 별다른 대책을 듣지 못하자 아내 명화와 함께 집에 남아있는 식량을 분류하며 생존 대책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 주의 속에서 무너진 옆 아파트 드림팰리스에 살던 한 여자가 아이와 함께 제발 하루만 재워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아내의 명화가 불쌍한 마음에 받아주어
함께 지내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민성은 마음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다음날 아파트 현관에서 민성은 시계를 내어주고 황도 통조림을 교환해 아내 명화와 단둘이 통조림을 먹으려다 갑자기 방에 들어온 아이에게 들켜 결국 황도 통조림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화재가 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자 스카프를 마스크처럼 두르고 소화기를 들고 온 한 남자가 소화액을 뿌리고는 소방호스를 끌고 와 민성과 함께 안간힘을 다해 호스를 붙잡고 불이 난 집에 혼자 뛰어들어가 화재를 진화하게 됩니다. 그는 902호에 산다는 영탁이었고 부녀회장의 영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웃인데도 얼굴을 많이 못 본 것 같다고 하자 옆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본 것 같다고 합니다. 한 TV 경연 프로그램에서 시각장애인 김민지가 부르는 가수 조용필의 노래 그래 그랬으면 좋겠네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난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얼마 후 입주민 회의가 열리고 화재 사건은 외부인이 입주민을 칼로 찌르고 방어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외부인 수용에 대한 찬반 투표와 주민 대표가 필요하다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부녀회장의 추천과 만장일치로 영탁이 주민 대표로 선출되고 외부인 수용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서 결국 추방으로 결정됩니다. 집에 온 민성은 지진 당시 트럭에 깔린 한 여자를 구출하려다 실패했었던 일을 회상하는데 주민대표 영탁이 민성에게 도와달라며 혹시 모르니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챙겨오라고 했기에 옷장의 철제봉을 만지작거리자 민성을 보는 명화는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다음날 부녀회장은 외부인들을 모두 밖으로 모아놓고 주민대표 영탁, 민성과 무장한 입주민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 서 있는데 영탁이 외부인들에게 모두 나가달라고 하자 분노한 이웃들은 밖에선 죽으라는 거냐며 분노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인물이 나서며 몸싸움이 발생하자 감정이 격해진 외부인과 입주민들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때 휘두른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피가 나는 영탁은 쓰러지지 않고 당장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앞장서자 아파트 주민들까지 위층에서 돌과 물건들을 떨어뜨려 외부인들을 단지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며 구호를 외쳐대고 어색해하던 민성도 조금씩 구호를 외치자 아내 명화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민들과 민성을 지켜봅니다. 그 이후 주민들은 김영탁 대표의 지휘 아래 아파트를 정비하고 방벽을 세우고 식량을 찾아다니며 공동생활 규칙들도 제정하고 일한 만큼씩 차등 배분이라는 원칙도 만드는데 마치 광고 영상처럼 황궁 아파트는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방범대를 구성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하는데 아파트 주변의 지도를 보고 무너진 상가나 대형 마켓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만 했는데 몸이 약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수 김성호가 부릅니다. 회상.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론 눈물도 흘렸지. 그때는 혼자 부르길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었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길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맘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아니었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아니었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 방범대는 대원 모두 구호를 크게 합창을 하며 주변 지역을 뒤져 적극적으로 식량과 물품을 찾지만 점점 누적되는 비료와 개밥이나 냉동 생선 같은 신통치 않은 수확으로 인해 사기가 꺾이는데, 그러던 중 멀쩡한 대형 슈퍼마켓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인 없는 슈퍼마켓이라 생각했던 그곳엔 산탄총을 가진 남자가 부녀 회장의 아들인 지역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때 뒷문을 찾던 민성이 뒤쪽에서 다가와 제압하자 영탁이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방범대는 슈퍼마켓의 식량과 의료품, 키우던 개까지 싹쓸이해서 돌아가는데, 그때 민성은 쓰러진 남자를 부여잡고 오는 아내와 딸을 보았지만 애써 외면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부근 지역에서는 황궁 아파트가 살기 좋다며 사람들을 유혹해 잡아먹는다는 괴소문이 퍼지고, 방범대가 지나가면 소문 때문인지 모두들 피해 숨어버리자 약탈로 풍족해진 황궁 아파트 주민들은 외부인들을 바퀴벌레라고 비하해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파트에서 물품 분류 같은 일을 하던 명화는 우연히 자신의 집에 같이 있던 아이가 809호 도균의 집에 숨어 지내는 걸 발견하는데, 다른 외부인들도 같이 숨겨주고 있었고, 명화는 자기도 도균에게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얼마 후 슈퍼마켓을 약탈한 방범대가 돌아오고 풍족해진 식량으로 주민들이 단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아파트 잔치를 시작하는데, 신나게 잔치가 열리는 도중 귀신 같은 몰골을 한 여자가 아파트로 걸어 들어오고, 바로 영탁의 옆집 903호에 살던 혜원이었고, 지진 후에 이제서야 아파트로 돌아온 것입니다. 혜원은 영탁과 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인정받는데, 입을 옷을 배급주던 부녀 회장이 혹시 옆집 902호 영탁을 아느냐고 묻자 혜원은 모르겠다고 하고, 이를 듣던 영탁은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탁은 새로운 주민을 소개하면서
주민 대표로서 신년사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수 윤수일의 노래 아파트를 심차게 부르자 모두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때 노래방 기계 화면에 비치는 한강변의 아파트가 클로즈업 되면서 한강을 따라 택시를 몰고 가는 영탁의 과거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가수 애지원이 부릅니다. 원하고 원망하죠. 아직 누굴 사랑할 수 없는 그대 지친 가슴을 난 너무나 잘 알죠. 변함없이 그대 곁을 지켜왔지만 그댄 지나버린 사랑 그 안에만 사는 것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은 내게 다가올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지난 날들은 그대의 아픈 얘기를 모르고 싶은 것. 소리내어 화는 웃을 때도 그대 가슴만 울고 있는 걸 느끼죠. 그럼 그대 끌어안아주고 싶지만 이런 내 맘 들키지 않기로 한 걸요.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은 내게 다가올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그대 지난 날들은 그대의 아픈 얘기를 모르고 싶은 것. 지금 그대는 빈자리를 채워줄 누구라도 필요한 거겠죠. 잠시 그댈 쉴 곳이 되어주기에 나는 너무나 욕심이 많은 걸. 원망하죠. 그대만은 내게 다가올 내일을 후회로 만드는 사람. 이런 내 맘은 혼자서 얘기할게요. 그대 너무 사랑해요. 영탁은 사실 아파트 거주민이 아닌 택시기사 모세범으로 황궁 아파트를 매입하려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었는데, 시세보다 훨씬 싼 급매물에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지진이 나던 날 902호의 진짜 김영탁에게 돈을 받으러 황궁 아파트로 찾아갔는데, 자기는 유임장만 써줬고 사기꾼은 따로 있다면서 당할 놈들만 당하는 거라는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나 오세범과 몸싸움 끝에 거실에 있던 바둑판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혀 쓰러지자 바둑알을 입에 쑤셔넣고는 폭력을 가해 김영탁을 살해했습니다. 그때 오세범에게 딸의 전화가 걸려와 자신을 원망하며 떠난다는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지진이 발생하면서 서울이 폐허가 됐고 아내와 딸의 죽음을 확인한 모세범은 얼떨결에 902호에 머물며 김영탁 행세로 아파트 주민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김영탁 행세를 하며 부르는 노래와 함께 주민들의 그림자가 황궁 아파트를 채우면서 잔치가 끝나고 다음날 혜원은 아파트 규칙을 듣고 배급을 받아가는데 배급이 적은 것에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들은 점점 늘어나며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민성의 아내 명화는 외부인을 숨기는 도균에게 화분 밑에 몰래 식량을 숨겨 가져다 주는데 이를 903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영탁이 목격하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묵인합니다. 그리고는 배급을 받아오던 혜원을 따라 추운 집에 난로를 설치해 준다며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는데 어제 왜 아저씨 모른다고 했냐며 압박을 가하자 혜원은 협박에 놀라 아는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명화에게 상처 치료를 받던 혜원은 이 아파트는 다 미친 것 같다면서 영탁은 진짜 902호 아저씨가 아니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순간 아파트에 비상이 울리고 한 주민이 붉은 피로 아파트 내놈들은 제명에 못 살고 북망산에 갈 것이다 라는 글이 쓰여진 벽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러자 영탁은 아파트의 내부를 방역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발베꾸어 도균의 집에 찾아가 발견한 외부인들을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와 추방시키는데 이들을 도와준 민성의 아내 명화 역시 무사할 수 없기에 민성은 영탁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아파트를 위해 분골 쇄신할 것을 다짐하며 용서를 빌자 영탁은 우리는 지금 가족을 지키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아내의 잘못을 빌미로 충성맹세에 가까운 다짐을 받은 뒤 민성을 받아줍니다. 가수 양효섭이 부릅니다. 연모. 저만치 멀어져 보여도 찰나의 연이라서 달빛에 물어도 대답 없는 마음을 써내려가 꽃잎이 몇 번 바뀌어도 여전한 나의 맘에 연모라 하는 향을 담아낸다. 함께 보던 저 달이 전해주기를 여전히 그댈 연모한다고 바람이 내버려들 스쳐갈 때면 너도 내 맘과 같을 거라고 믿을게.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손끝에 닿지 못한 우리 서로를 탓하진 않을게. 함께 보던 저
영탁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 내부의 대대적인 외부인 색출 작업을 실시하고 민성을 주축으로 수색되는 폭력까지 휘두르며 외부인들을 모조리 추방하는데 민성은 영탁에게 맹세했듯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활동을 합니다. 외부인이 숨은 집을 고발한 주민에게는 추가 배급을 미끼로 감시를 조장하고 도균처럼 외부인을 숨겨준 집에는 문 앞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여 낙인을 찍어 온갖 멸시와 배급도 주지 않는 괴롭힘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렇게 계획된 방역이 완료되자 영탁은 아파트 내부에 방역 종료를 선포하고 외부인을 숨겨준 주민들을 모아 꿇어앉히고는 잘못했습니다를 200번 외치게 하는 벌을 내리는데 그때 아파트 위층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809호 도균이 그들의 인간성을 비판하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신자살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지층이 흔들리는 진동 충격의 여파로 아파트 옆 옹벽이 갈라져 물이 쏟아지자 물 부족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도균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명화는 혜원에게 영탁에 대한 얘기를 다시 묻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본 영탁은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당장 물은 풍족해졌지만 식량이 부족해지자 부녀회장이 영탁에게 해결책을 다그치고 심란한 영탁은 일단 방범대를 데리고 다시 탐색에 나섭니다. 완전히 메말라버린 한강을 넘어 한 백화점에 도착한 방범대는 푸드코트 간판을 발견하지만 시체가 가득한 좁은 통로를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인성이 자원해서 수색한 끝에 몇 개월을 버틸 만한 많은 식량을 찾아냅니다. 이때 민성은 아내 명화에게 선물로 줄 샤넬 머리핀을 살짝 챙깁니다. 그런데 복귀하는 도중에 외부인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영탁의 침착한 지휘와 사격으로 전멸은 피했지만 얻은 식량도 많이 잃고 사상자를 끌고 겨우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이 일로 인해 부녀회장의 아들 지혁이 사망을 했고 충격에 빠진 부녀회장은 영탁에게 달려들어 비난을 하고 영탁은 폭언이 이어지며 끈끈하던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080 사랑의 듀엣 조진원, 홍종님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두 눈을 꼭 감고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믿어주고 굳은 일 슬픈 일들을 우리 나눠 가지자 모진 풍파 헤치고 달 속의 전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믿어보자.
나눠주고 믿어주고 굳은 일 슬픈 일들은 우리 나눠 가지자 모진 풍파 헤치고 달 속의 전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믿어보자 위기를 느낀 영탁은 복수할 공격대를 꾸미려고 하는데 이때 명화가 이를 가로막고 나섭니다. 방범대가 아파트를 떠난 사이 903호 베란다를 통해 902호로 건너간 명화와 혜원이 진짜 영탁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수상하게 테이프로 감겨진 김치 냉장고 안에서 찾아냈고 여기에 진짜 영탁의 신분증이 든 지갑도 발견했기에 명화는 지갑을 보이며 영탁의 정체가 바퀴벌레, 즉 외부인임을 주민들 앞에서 폭로합니다. 주민들만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민성이 영탁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영탁은 울부짖으면서 자기는 진짜 영탁에게 사기를 당했고 등기만 안 됐을 뿐이지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영탁을 내쫓으려 주민들에 끌려가는 중에 멀리서 이를 보던 혜원을 발견한 영탁은 주민들을 뿌리치고 혜원을 쫓아가 잡고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오물봉투를 모아 버리던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민성이 영탁에게 총을 겨누는데 장정되지 않는 총을 순식간에 빼앗고는 민성을 비웃으며 영탁이 능숙하게 다시 장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소리를 치며 나타난 외부인들이 방벽을 허물며 쳐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동안 주민들에게 푸대접을 받았던 소장이 외부인들과 결탁해 아파트를 공격해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방어하며 싸우기 시작하고 총을 쏘면서 버티던 영탁도 총알이 떨어지자 서로 육탄전으로 엉키며 막장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외부인들이 만들어 던진 부탄가스 사제폭탄이 대폭발을 하면서 영탁과 함께 싸움 중이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립니다. 한편 재빨리 도망쳐 지하로 숨은 민성과 명화는 외부인들이 쫓아오자 결국 민성은 싸움 끝에 칼에 찔리는 중상을 입고 다행히 명화의 도움으로 상대를 제압했지만 이미 아파트에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몸만 이끌고 황궁 아파트를 떠나는데 그 시각 중상을 입고 902호에 들어간 영탁은 거실에 쓰러진 채 가족 사진을 보며 쓸쓸히 죽어가면서 외부인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고 중얼거리며 집에 대해 집착을 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외부 침입자들에 의해 황궁 아파트 주민들은 쫓겨나 아파트를 줄줄이 떠나고 맙니다. 가수 최유리가 부릅니다. 이것밖에. 미안하단 말도 못해 우리의 지난 날에 나는 멈춰서서 사랑한단 말로 가득하던 우리 사랑과 너무 멀어졌어
스치는 이기적인 마음 사랑을 해도 나는 내 맘을 털어내 고된 나의 사랑들도 나의 마음 끝에 고작 이런 노력밖에 없는 나를 보내 이 기적의 사랑 정말 나를 줄게 이젠 날 돌아봐 줄래 네가 없는 나를 보내볼게 내게 뭐든 줄게 내가 꿈꾸며 아껴왔던 내 모든 걸 줄게 어렵지 않아서 그래 모든 걸 모아줄게 뭐든 말해볼래 상처받은 말도 하나 없지만 그래 꿈이길 바래 눈 감을 때마다 그래 나는 나 소리 내뱉어 보다가 온통 눈물로 가득 차와 나의 마음 끝에 고작 이런 노력밖에 없는 나를 보내 이 기적의 사랑 정말 나를 줄게 이젠 날 돌아봐 줄래 네가 없는 나를 보내볼게 사라지는 나를 아쉬울 게 없듯이 너를 바라보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 나는 잃어버리겠지만 이제 멀어진 나를 위해 나의 마음 끝에 고작 이런 노력밖에 없는 나를 보내 이 기적의 사랑 이제는 충분해 내게 남은 이것밖에 내 모든 걸 준다 네 마음이니 아파트를 떠난 민성과 명화는 외부인들을 피하며 폐허 속을 떠도는데 이때 노숙자 한 명이 민성과 명화를 빤히 쳐다보면서 고기를 뜨는데 사람의 넓적다리처럼 보입니다. 얼마 후 부서진 교회 의자를 침대 삼아 놓은 민성은 주운 샤넬 머리핀을 주면서 내가 잘한 일은 바로 너와 결혼한 것이라며 애정을 표하고 둘은 그렇게 지쳐 잠이 드는데 다음날 먼저 깨어난 명화가 부서진 벽면의 스테인드 글라스 성화로 비치는 빛이 예쁘다며 민성을 깨워보지만 반응이 없고 칼에 찔린 민성이 밤새 출혈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슬피 울던 명화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견하는데 콘크리트로 민성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갈 데가 없으면 같이 가자고 제안하자 딱히 방법이 없던 명화는 그들의 거처로 따라갑니다. 완전히 옆으로 누워버린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주먹밥을 배고팠고 그 여자에게 여기 그냥 살아도 되는 거냐고 묻자
왜 그걸 자기에게 묻냐면서 살아있으면 같이 사는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가 명화에게 황궁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사람을 잡아먹었느냐고 묻는데 명화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대답합니다. 누워버린 아파트의 근처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거처를 꾸미고 생활하는 모습과 뒤틀린 넓은 집안 위에 콘크리트 더미 폐허로 가득한 서울의 저녁을 비춰주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가 끝이 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강추위까지 덮치자 외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황궁 아파트를 찾아오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공유하려는 그들의 등장은 황궁 아파트 주민들에게 생존의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주민대표 영탁을 중심으로 외부인을 막아선 채 자신들만의 생존 규칙을 만들며 펼쳐지는 이야기는 생존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수록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여러 인간 군상이 낱낱이 드러나며 현실적이고 예리한 공감대를 선사합니다. 영탁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를 순식간에 해결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민 대표로 선출되는데 주민들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추진력과 희생정신으로 모두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황궁 아파트에서 공고한 권력을 얻게 되는 존재감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과 맞물려 손박히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민성은 아파트 안팎에서 마주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자신과 아내의 생존을 위해 영탁과 연대하며 변해가는 모습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아내의 명화는 모두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는 인물로 꿋꿋하게 중심을 지키는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지진 이후 생존을 위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관객들에게 나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였는데요. 김숙룡 작가의 웹툰 유쾌한 이웃이 원작으로 온 세상을 휩쓸어버린 대지진 장면과 재난 이후 서울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는 것이 제작진의 가장 큰 과제였다는데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로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엄태화 감독은 세트, CG, 의상, 분장 모든 방면에서 리얼리티를 강조했고 특히 영화 속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황궁 아파트는 사실적인 규모감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 3층까지 아파트 세트를 지었고 온 세상을 휩쓸어버린 대지진 장면과 더불어 재난 이후 서울의 모습은 100개가 넘는 버전으로 시뮬레이션 과정과 서울 곳곳의 만장이 넘는 사진들을 살펴보며 간판, 표지판 하나, 가로등 사이의 거리까지 디테일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작진과 배우들의 뜨거운 노력을 통해 탄생한 영화는 한층 완성도 높고 리얼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들국화의 전인권이 부르는 사랑한 후에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나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이젠 잊어야만 하는 내 아픈 기억이 별이 되어 반짝이며 나를 흔드네. 저기 저기 위를 달리는 기차에 커다란 구름으로도 달랠 수 없어.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오늘 밤에 수많은 별이 기억들이 내 앞에 다시 춤을 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내 머리 위로 작은 새 한 마리 날아가네. 어느새 밝아온 새벽 하늘이 다른 하루를 재촉하는데 종소리는 맑게 퍼지고 저 불빛은 누굴 위한 걸까. 새벽이 내 앞에 다시 설레.